하신다는 거죠. 어떤 공기의 저항을 이기고 상승하죠. 기억에 상승하죠. 우리가 요만큼 관찰하면 그게 곧 대가 되는 거예요. 흡수할 흡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거죠. 2일이면은 그 온도가 이랬죠. 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정리하는 건 책상에 앉아서 하지만 그 보고 보통, 야, 이거 좋은 놈, 나쁜 놈, 누구는 몰랐어. 아까 복사 배웠죠? 복사 뭐.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평하겠습니다. 총평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매회 문제풀이 때마다 여러분 동기부여 좀 시켜드리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조사해봤어요. 이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당신이 다이어트, 자격증, 기술사 이것저것을 당신이 이렇게 도전하는데 목표에 도달할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라고 하니까 자기가 목표를 세워두고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58%의 사람들만이 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자기 목표를 세워놓고도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뒤에 가서 결론이 몇 프로나 실제 목표에 달성했냐라고 봤더니 약 12%라는 거죠. 이건 저번 타임의 이제 요약본인데요. 왜 그런 거라고 봤더니요. 어떤 사람들이 목표를 이룰까라고 봤더니 보통 이렇게 기술사 합격을 추상적으로 세우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쭉 올라가서 기술사 합격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기술사 공부를 봤더니 그러지가 못하고 하나의 고비, 자기 건강, 회사 일, 집안일, 부모님 아프고 뭐 이런 멘탈의 붕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는 못 간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심리학자나 공부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한 건데요. 목표를 실제로 이루는 계획이 있다. 어떻게 보냐라고 봤더니요. 두 가지가 있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보는, 즉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기술사 합격을 보는 이런 순행 스케줄링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점에서요. 과거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는 역산 스케줄링이 있다라는 거죠. 좀 생소하죠. 자, 어떻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간다 마사노리라고 이제 성공학 어떤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분요.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계획을 하지만은 약 1%의 사람은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 건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건가라는 것을 계획한다는 거죠. 즉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디부터 생각했었지? 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새마을운동 도입한 유태영 박사님을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구두 닦기 할 때 구두 닦으러 왔는데 그분 총장님이 오시면 너무나 멋있더래요. 그래서 나는 구두 닦기가 총장이 되겠다라고 꿈을 꾸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분이 대학 총장이 되려면 뭐가 되냐 곰곰이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부총장이면 돼. 부총장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학과장이 되면 돼. 학과장은 어떻게 되냐? 교수가 되면 돼. 자, 교수가 어떻게 되냐? 유학을 가야 돼.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지금 유태영 박사는 뭐예요?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가고 싶은 나라에 이제 계속 그 편지를 써요. 그 당시가 뭐 70년도니까 뭐 초반이니까 그 60년도죠. 60년 후반이니까 정말 어려웠던 시절인데요. 근데 우연케도 이제 덴마크 왕실에서 봐가지고요. 돈을 주고 비행기표까지 보내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건 한 10년간 그 월급 받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렇게 역산 스케줄링이죠. 나는 뭐가 되고 싶다 해서 계속 역산한 거죠.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 아놀드 슈왈츠네거. 이분도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자기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꿈이래요. 이분 상당히 공은 많이 했어요. 운동할 때부터요. 영화배우 때부터요.
근데 본인이 주지사를 쭉 보니까 다 명문 가문에 명문대학에 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하지? 야, 그럼 최소한 명문가 나온 여자랑 결혼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명문가의 여자랑 결혼을 하고 했더니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유명해져야겠다.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하냐? 영화배우가 돼야겠다. 영화배우 되려면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출신이라서 말이 어눌해요. 사투리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안 먹히는 언어인데, 그럼 액션 배우가 돼야겠다. 액션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보디빌딩이고요. 이분은 꿈이 정확하고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역상 스케줄을 잘한 거죠. 자, 이분은 오타니 쇼히라고 하는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일본의 괴물 투수 160km를 막 던지는 그런 괴물 투수인데요. 만다라트 기법이에요. 이따 다시 한번 좀 마지막에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심리학자나 이런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과거의 인물을 데리고 이렇게 한 그 행동들을 보고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재편해서 보는데, 아, 이런 생각도 드는구나라는 거죠. 그 선조가 이제 외놈들이 침범한다 보니까 가서 일본을 부산포에 가서 일본을 막아라라고 했어요. 이순신이 뭐라고 해요? 저나 그 첩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기는 싸움에만 출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딱 거절하니까, 어명을 거절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명을 거절했으니까 죽여라. 더 많은 신하들이 말리죠. 그래서 대신 누가 나가요? 우리 원균 장군 나가서 우리 칠천량 해전에서 완전 뭐 대파당하고, 이 배설 장군이 이름을 잘못 졌어. 배설 장군이 야, 12척의 배고요. 12척의 배가 나왔으니까 다음 이제 무슨 대전이에요? 명랑해전이죠. 전하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명랑해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번에 이제 심리학자가 이걸 연구하더라고요. 저는 이기는 싸움에만 출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봤더니, 승병선승 이후 구전, 패병선전 이후 구승. 즉 이순신이 23전 23승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기는 장소, 이기는 전법, 이기는 시간에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싸웠다라는 거죠. 아니면 가급적 전장을 피했대요. 왜 피했을까요? 조선에는 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죠. 한 번 지고 나면은 아예 배를 건조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그런, 가난이니까 이길 수 없으면 피하는 거죠, 그냥. 이게 이제 제일 훌륭한 거고요. 자, 그래서 계획을 세운 두 가지 방법을 다시 볼게요. 앞에서 봤겠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순행 스케줄링 방법을 해요. 기본반에서 기본책을 2번을 띄고 심화해서 뭐를 띄고, 이게 아니라 미리 시점에서 거꾸로 하셔야 돼요. 나는 기술사를 필요하다. 그러면 기술사 필요하면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고, 자격증이 필요하고, 자격증이 필요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짜라고 제가 드리면 이렇게 짜세요. 기술사가 되고 싶다? 자격증이 필요하다? 시험을 봐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끝.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효도를 어떻게 하냐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요, 항상 뭘 해야 된다면 구체성, 실효성, 시효성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한 번씩. 그러니까 효도를 하면은 효도를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효도를 하려면 아침에 한 번씩 전화를 하겠습니다. 용돈 한 달에 얼마 드리겠습니다. 뭘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실천할 수 있게. 그래서 실효성, 시효성, 구체성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효성, 시효성, 구체성이 있도록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정보연구소에 엄청 열심히 푸시푸시 한다고 하루에 일주일에 13문제 정리하라고 해서 우리 얘기 중에 얘기했어요. 사람 잡는다. 그렇게 못 따라온다. 문제 조금 줄여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아까 얘기한 우리 오타니 쇼이가 한 만다라 기법인데요.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감동 먹었어요. 이 기법이 뭐냐면은, 여기 먼저 보아볼게요. 기술사를 합격해야 된다. 그럼 내가 볼 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암기를 해야 되고.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게 받쳐줘야 되고요. 갑자기 공부하다가 회사 잘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매달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꾸준함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체력은 필요해요. 우리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 건강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체력이 필요해요. 체력이. 뭐 할 체력이요? 공부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마지막에 시험 납두고는 10시간씩, 14시간씩 쏟아놓을 체력이 필요하지 마지막 왔더니 퍽 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건강은 평상시 평생 관리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체력이 필요해요. 근데 멘탈하고 운이에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부보다 멘탈하고 운이거든요. 아까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만다라트 기법의 오타니 쇼헤이가 말한 건데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거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우리 다음 카페에 보시면은 소방스쿨이 있어요. 소방스쿨. 참고로 제가 전주에 올려줬던 게 뭐냐면은 수계에서 그 유튜브 영상 좀 보라고 올려줬거든요. 거기 세 문제 나왔대요. 그 유튜브 4개, 5개 뭐 고팽창포, 혼합장치 몇 개 올려줬는데 감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스템을 봐야 이해하는 게 있거든요. 안 잊어버리거든요. 맞죠? 하고 유튜브 막 구글까지 들어가서 열심히 찾아서 고팽창포니 그 다음에 공기 팽창식이니 공기 방식이니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작성 한번 해보시는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한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몸 만들기, 그 다음에 제구, 구위, 스피드, 변화구. 여기까지는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하는 거고요. 이분이 뽑은 게 뭐냐면은 멘탈이에요. 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야구 선수가 중요한 게 제구를 하고 운동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뭐요? 멘탈이 중요하다 그래서 멘탈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뚜렷한 목표, 목적을 가진다. 그 다음 일희, 일비 하지 않기라고 해서 일희, 일비가 뭐예요? 좋았다가 말다가. 이번 시험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물어봤으면 무조건 그냥 떨어졌다고 엎어놓고 공부하셔야 돼요. 왜요? 시험 며칠 남았어요? 뭐 50 며칠 남았잖아. 어이, 자, 발표 언제 나와요? 석 달, 한 달하고 보름 10일 정도 있어야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험 얼마 남아요? 근데 볼게요. 여러분이 시험 봐서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 기술사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답안지를 꽉 채웠을 때부터 꿈에 부풀어 살아요. 혹시 나 붙으면 어떡하지? 그냥, 근데, 그건 때문에 점수 안 나오니까 막 분석하고 짜증내고 뭐하니라고 일주일 시간 날리면 일주일 있다가 시험 봐할 수 있어요. 맞죠? 그냥 덮어놓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그 다음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위기. 자기 할 일 꾸준히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승리에 대한 집념, 그 다음에 마음의 파도를 만들지 말기. 그러니까 기술사 공부 중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막 훅 해요, 공부를. 올렸다가 합격선을 못 넘으니까 다시 멘탈이 푹 떨어져요. 그러다가 시험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네? 또 해요. 올려요. 또 어떻게 해요? 떨어졌네? 푹 떨어져. 더 떨어져요. 이런 곡선 들이고 올라간다. 그다가 합격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면접팀 모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59점 안 넘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 59점을 맞았으면 다음에는 무조건 몇 점이에요? 49점 아니면 52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험 자기가 공부한 패턴이랑 정확히 같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분은 계산 문제에서 점수 얻으신 분, 어떤 분은 법기에서 점수 얻으신 분, 어떤 분은 실무에서 점수 얻은 분, 아니면 자기 전공 때문에 점수 얻은 패턴. 그래서 어떤 분 4번, 5번 59점에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그냥 자존심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파도를 다 만들지 말기. 와, 감동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분이 말한 인간성이에요. 정말 기술사 라이센스 따놓고요.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기술사 없는 게 너한테는 낫겠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인간성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가 계획성, 감사자, 지속력, 신뢰받는 사람, 예의, 배려, 감성. 인간성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하이라이트가 운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또 한 번 얘기하는 게 500명 기술사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포기 안 하면 붙는다고. 그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이에요. 잘 보세요. 500명 시험 본다고 봤을 때 밑에 베이스는 300명 정도 있고요. 중간 미드필드에 150명 있고요. 위에 50명 있어요. 여기 한 3년 차 이상이라고 보면은 여기는 3년에서 한 2년 차, 여기는 2년에서 1년, 2년 미만이고요. 맞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1년에 몇 명 합격해요? 아니죠. 3번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4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합격해서 나가네. 맞죠? 여기서 몇 명이 올라가요? 또 50명 올라가고요. 여기서는 또 몇 명 올라가요? 여기서 포기 많이 해요. 포기하지 않고 현상만 유지하면 되는 게 기술사 시험인데 왜 많이 포기하냐면은 멘탈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요. 이 사람들은 누가 먼저 붙냐라는 거죠. 모든 시험에 거의 상위 10%에서 해요. 연구반도 가도 막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 돼요. 정말 죽을 줄 아는 사람 3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누가 먼저 합격하냐면요. 운이 좋은 사람 먼저 합격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운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운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시험 패턴에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왜요? 제일 저 공부할 때 힘들 때가 뭐냐면 나보다 한 수 아래가 아니라 두 수 아래가 붙었을 때. 그때 정말 멘탈 붕괴 오거든요. 근데 이 오타니 쇼헤이는 젊은 사람이 이걸 벌써 다 이해했다는 게 저는 놀랐어요. 이 친구는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가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게 놀랐죠. 저도 이 사람 쓴 거 보고, 야, 멘탈? 인간성? 웬 운이야? 네. 자, 이 사람은 운을 어떻게 만드냐고 예를 들어봤는데, 우리는 운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유지하면서 버텨야 돼요. 자기 때가 올 때까지. 근데 이 사람은 운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첫 번째 인사하기예요. 여러분 어디에 누구한테 인사해야 돼요? 아니지. 책 보고 여기 요해반이지. 요해 잘 있었니? 너는 왜 이렇게 요사스럽니? 이러면서 너무 인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 거 안 해? 막 서브노트와 대화하고 막 문제와 대화하고 너희 요점은 뭐니? 좀 공부를 오래 하면 그런 증세가 와요. 제 기술사 12년 공부했는데 문제랑 막 대화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그 다음에 부실 청소, 그 다음에 심판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뭐라고 쓰냐면요. 해석했겠지만 심판분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대하는 태도는 심판분이라고 호칭을 붙였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책 읽기, 응원받는 사람이 되자, 응원을 받고 싶다. 그 다음에 플러스적인 사고, 그 다음에 물건을 소중히 쓰자, 이렇게. 저 놀랐어요. 이거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이 젊은 사람이 이 정도의 마인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삶의 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이 사람이 솔직히 160kg 덮게 던지고 이게 이상한 4가지가 없어가지고 막 두게 된 사람 많잖아요. 마약하지, 막 음주운전하지. 이 사람은 더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순행 스케줄링 하지 마라. 이렇게 뭐 100문제, 300문제 이게 아니라 나는 기술사다. 내가 기술사가 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번 시험을 봐야 된다. 또 다음 시험 보고 붙을 때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이 붙을 때까지 보려면 내가 뭐가 필요하냐 하고 역행, 순행 스케줄링 꼭 역산 스케줄링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강의할 때 다 기술사님이라고 불러줬어요. 어느덧 정말 다요. 기술사에서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술을 못 먹는데 맥주 2잔만 먹으면 막 취하는데 옆에 학생이 앉아있더라고. 기술사 모임에. 하고 너 왜 왔니? 꼭 쳐다보더라고요. 자기 기술사래요. 그렇게 여러분이 볼 때는 되게 그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은 지도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제가 이제 그 기술사 합격의 강의 그러니까 암기가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의 중요 항목을 정해놓고요. 올려드릴게요. 다운받아서 한글로 줄게, 한글로. 본인이 생각해서 이거 제가 작성하다가 말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기술사 합격은 강의, 이해, 암기, 꾸준함, 운, 멘탈, 체력, 경제적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어떤 분은 첫 번째가 마누라.
자식 새끼, 옆 새끼, 옆에 분 막. 자기가 기술사 합격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암기가 안 되면은 기본 문제 암기, 뭐 암기, 뭐 글씨 악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한번 꼭 작성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량적으로 자기를 분석하는 이게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고 이런 기법이 있었네. 근데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만다라트 기법에다가 또 체크리스트 기법까지 엎어가지고 별 기법이 많이 있는데 저 이런 거 상당히 무시했거든요. 근데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 그 기술사 공부하는 12년 동안 한 번도 그 노트에 안 적은 적이 없는데요. 맨 위에 있는 이야기예요. 기술사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기의 무한한 노력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거죠. 무한한 노력. 그래서 기술사가 되고 나면 뭐 달라진 게 연봉이나 이런 것보다요.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자부심이 생겨요. 프라이드가 생겨가지고요. 그에 합당한 일을 더하고. 우리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저 공부할 때. 형 기술사니까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노는 물이 달라 그러더라고요. 노는 물이 다르다. 근데 노는 물도 다르긴 다르지만은 자부심과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정말 그 다음 대학원, 다른 자격증, 사업 뭐 열심히 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기술사가 주는 큰 풍요로움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게 필요하죠? 아니지. 우리한테 현금이 필요하지. 자, 여기까지 재밌는 이야기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한글 파일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카페 보시고 조용히 들어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체력 1, 체력이 체력 3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아내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음주가 될 수 있겠죠. 음주. 저는 요즘 뭐 하냐면은 한 주에 한 번씩 저한테 선물을 줘요. 한 주가 딱 끝났을 때는 나한테 뭔 선물을 주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그냥 돈 안 아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요? 그거 한 번 버티고 이제 한 주를 버티는 거죠. 재밌게 살고. 기술사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뭘 써봤냐면요. 기술사 시험 막 다가왔을 때 나올 만한 문제들 눈에 보이잖아요. 한두 주면 막 화재 났지 뭐 나지. 그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12년간 검토했어요. 근데 버리기는 아깝지. 그러면은 막 시험 한 달 되면 막 촉이 막 올라가잖아요. 본인 촉이. 그러니까 기술사 공부는요. 절반은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고요. 반절 딱 잘라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고요. 여기는 응용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규나 응용 문제고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촉이에요. 공부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이건 또 나올 거고 저거 나올 거고. 이것 때문에 이게 정리를 해버리면 마지막 시험 패턴이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 적었어요. 이렇게 리스트를. 근데 실제 시험 나온다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12년 동안 검토해 확인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언제 하냐면은 끝나고 나서요.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씩 다 정리하는 거죠. 바로. 왜냐면 시험 끝나고 공부 안 차나요? 해요? 했구나. 다음 시험 53일? 얼마 안 남았어요. 52일? 네. 그래서 우리는 기술사 시험 3번이 좀 벅차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긴 알지만 앞에서 뭐 민원하는 사람이 밉더라고요. 저번 시험은 밀리지만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걸려도 어떡해요? 코로나가 중요해요? 기술사가 중요해요? 코로나가 중요하구나. 코로나 걸리는 거랑 기술사랑 두 개 같이 놓고 보면요. 걸려도 붙고 싶은 게 솔직히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고 본인의 상태를 좀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이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이제 총평 들어갈게요. 솔직히 이번 총평 준비하면서 뭐 강의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간단히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골랐고 어떤 문제를 버렸고 어떻게 썼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인데요. 다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1교시 1번 문제는 자기가 잘 아는 문제를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잘 아는 문제를 잡아버리면 12분이 넘어가요. 근데 거기서 15분을 넘기면요, 다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시간에 계속 압박돼요. 그래서 1교시 1번 문제를 제일 간결하게 쓸 수 있는 문제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냥 만약에 액체 가연물의 연소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왜냐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액체가 빠지고 그냥 가연물의 연소의 영양제 했으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액체 했으니까 제가 이 문제 정리하려고 원문까지 가서 확인했는데요. 교수님이랑 보는 게 좀 시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액체 했으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쓰는 답안은 거의 7, 80%가 다 동일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용어 정의. 그러니까 이것은 쉽지만은 그렇게 뭐 쉽지는 않다는 문제 보시고 용어 정의. 이 정도는 써야지. 뭐 위험물, 지정 수량, 지조소, 주장소, 취급소. 뭐. 자, 그 다음에 총합변보와 빈번하게 작동하는 원인과 대책. 이번 출제위원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제 패턴이 원인과 대책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죠. 그렇죠? 네, 뭐 이 기본 문제고요. 프로그래밍 발생 원인. 그러니까 얘는 많이 출제는 안 됐어도 모든 기본수에 있으면 그냥 기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건축어가 동의 대상. 뭐 기초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아무리 잘 써도 얘를 정답을 써버리면 점수가 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번 문제 너무 쉽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아니면 점수를 날 수가 없어요.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건축하고 동의상 쓰면 반 페이지밖에 안 나오잖아. 우리가 뭐 그렇게 정확히 쓰나? 관리사도 아닌데? 그럼 나머지 왜 소방에서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중요할까를 좀 써줘야 되는 거죠. 맞죠? 왜 중요하지? 계속 그렇게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문제 패턴에서는 기본에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기본은 3년차 이상, 2년차 이상 다 써요. 마지막 플러스 알파에서 얼마나 응용해서 소방을 끌고 가냐. 동의 대상이 왜 소방에서 중요하냐가 승부가 나겠죠. 인환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이건 좀 이제 애매모호하니까 우리가 그 위험물 기능적이나 그렇게 안 하신 분은 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Pathway Survivability. 아, 이 영어 어려워요. 화재 잔존지수인데요. 얘도 기본수에 다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정확 강화 계산식. 이것도 유도하는데 반 페이지면 끝나지 않나? 더 하나요? 그렇죠. 많이 해야 뭐 3분의 2페이지는 진짜 구라쟁이들이지. 그럼 반 페이지를 뭘로 채우냐는 거예요. 우리 소방에서 전원 중에 단상 2선식 들어가는 게 어디 있죠? 네. 우리 뭐 시각경보기도 상당히 그 배터리까지 들어가고요. 수신반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응용을 해버려야지. 전압 측정해야 된다. 이거 전압 안 나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쵸? 이것도 마무리 졌어야죠. 자, 그 다음에 소방관 진입장. 얘는 솔직히 이슈 문제였고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제일 한국의 자존심인 화재, 최근도 아니지 오래됐죠. 숭례문 화재 때 숭례문 화재가 나고 바로 문제가 안 나왔어요. 1년 8개월인가 있다가 나왔거든요. 안 나오니까 다 버리고 있었지. 근데 신기한 게 뭐냐, 그때부터 어떤 문제 패턴이 생겼냐면요. 거기에 관한 계속 그 주변 문제들이 나와요. 주변 문제. 마감 재료, 불연 재료, 뭐 문화재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 화재 나오고 그 화재에서 그 직접적인 문제보다 더 주변 문제들 많이 있죠. 그때는 그때예요. 예. 자, 진입창도 솔직히 이건 준비해야 될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커튼홀 타입 건축물의 확산 방지 구조.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 읽어보겠지만은 저는 이런 걸 좀 유심히 봐요. 출제하는 패턴이야. 왜냐면 커튼홀 구조 했으면 됐거든요. 그쵸? 왜 타입을 썼을까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타입, 저 타입, 저 타입, 저 타입. 예, 현장 용어거든요. 학술적 용어는 그냥 커튼홀 구조, 커튼홀 구조라고도 많지. 그쵸? 이렇게 뭐 유리창 구조, 뭐 이런 벽을 쓰겠지만은 예, 현장 계신 분이 현장적으로 썼다. 확산 방지 구조. 얘는 솔직히 기초 문제죠. 자, 위험성 평가 중에 위험도 매트릭스. 이거 봐. 이렇게 위에서부터 땡겼을 때 이것만 쓰니까 또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성적, 정량적부터 쭉만 써있겠죠. 기초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류 흐름에 맞춰야겠어. 포화젤식과 달시의식스라는 건데, 유도하시오라고 하니까 답답은 했겠지만은, 최근에 많이 나온 문제니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전전기준에서 우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물분무 헤드에서 설치 제외 기준. 이걸 가지고 좀 쓸라 했으면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뭐, 하다는 이렇게 해버릴게요. 예의상.
관리사 막 오신 분들은 막 풀었겠죠. 자, 이 정도 문제 패턴 보면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를 놓고 문제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솔직히 시험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그거다지 막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가하는 게 뭐냐면 기본서들 책에 있는 자료냐, 3회 이상 출제됐냐라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보통 패턴이 뭐냐면은 한 6문제 정도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오고 나머지가 세모면은 그 다음에 하나, 두 개가 X가 나와야 돼요. 지금 X가 없잖아요. 아예 손 못 댈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비교적 난이도는 쉬웠다. 이 정도가 아니라 10개가 넘으니까. 이 정도가 기본인데. 근데 하나, 두 개는 X가 나오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교시 볼게요. 뭐 마감재료 난연 성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마감재료 성능 기준 시험 방법 얘는 해놓으셨어야 돼요. 이건 안 해놓으면 공부 좀 잘못하신 거예요. 화재가 나는데 결론은 다 어디로 가요? 마감재료 때문에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야, 이거 발화원 제거가 중요하고 감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감재료는 여러분 이제 항상 필요 이상 좀 해놓으셔야 돼요. 필요 이상이라고 했어요. 네. 자, 위험문제에서 안전고리 뭐 이 정도 기본 문제고요. 이 문제 참 재밌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 길면 답은 짧을까요, 길을까요? 짧아요. 왜요? 원하는 게 많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NFP 때는 차업 선정 이론 쪽 배경을 설명하는 건데 막 우왕 했어요. 쫄리면 안 돼요. 문제가 길수록 원하는 건 짧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거의 좀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4번의 VE. 아,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요. 막 VE가 많이 나오는 문제였으면 이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한두 번 출제받고 없잖아요. 근데 VE의 실시 대상, 실시 시기 및 회수, 수행 자격, 검토 조직 구성, 설계자가 제시할 자료. 소방에서 VE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이걸 듣지?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VE 하면은 건축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은 이제 짜투리로 들어가서 거의 아이템으로 끝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격은 내리고 기능은 올렸다. 혁신형이다. 옛날에 원가절감 그냥 원가절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좀 생소한 문제가 좀 나와서 이거는 타 분야 분들이 좀 오셨구나. X를 해버릴까요 그냥? 알았어요. 기분이라 좋게. 자, 임야화재. 산불 화재가 안 나오고 임야화재 나왔어요. 일단 강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풀을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내압에서 공사, 이 문제 참 제가 지금 문제 복구 한 10번을 읽어본 것 같아요. 내압에선 공사 한번 설명하고, 내압에서는 일종 금속재의 가여운 전선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와 내화 전선을 전선간 내에 배송할 수 없는 이유. 이건 솔직히 실무가 있는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실무답게 많이 되셨어요. 그쵸? 실무.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좀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암기 가지고는 좀 안 됐을 것 같다라는 것을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 2교시가 좀 어렵긴 어렵지만은 이걸 X 친다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비교적 그러니까 보통 평균 2교시는 두 문제가 기본 문제예요. 맞죠?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요. 한 두 문제 정도가 기본 문제고요. 나머지 문제는 이제 X 하나 정도 있고요. 그냥 나머지도 골라야 돼요. 맞죠? 그 정도 패턴이면 이번 시험도 어렵지는 않았다. 2교시도. 자, 3교시 볼게요. 이천 냉동창고 그때 지하 화재 나고 한 4년 됐나요? 바로 나왔어요. 이번 화재 나고 어떻게 해요? 지하층 화재 대책 문제가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그냥 패널 나와요. 이거는 정말 이건 못 풀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항상 기본 문제고요. 자, 자연발화 정의 분류 조건 예방 방법. 이것도 뭐 기본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돌연학대 돌연 축소. 그러니까 저는 기본반 수업 한 6번 정도 했는데 그 6번 한 거에서 한 절반 정도가 다 나왔어요. 그만큼 뭐 제가 잘 찍었다가 아니라요. 기본 유형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얘는
제발 여러분, 기술사에서 유도는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다 외워두셔야 돼요. 돌연축소, 돌연확대. 그 마지막 공식 전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그냥 서술하는 거지, 그걸 시간 내에 유도해서 온다는 것은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절대 마지막에 까면 안 돼요. 왜요? 마지막 문제를 잡으면은 시간에 촉박하다 보니까 꼭 실수를 해요. 계산 문제 절대 마지막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기초 문제예요, 기초 문제. 왜냐면 이거 유체역학에서 이거 빼면 시체거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재 감지기에서 서미스터 저항 변화 특성. 서미스터는 감지기나 열 특성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소자예요. 중요고요. 이건 뭐 안 하셨으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크로저 인티그럴 테스트. 뭐 기초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방화구의 기조. 이제 뭐 기초 문제죠. 보니까 3교시도 이게 뭐지? 할 정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이 쉽든 어렵든 합격자 숫자는 똑같아요. 채점의 칼을 러프하게 주냐, 단호하게 주냐예요. 맞죠? 뭐 붙을까봐 걱정되는 사람이 계세요? 걱정하지 말고 다음 시험 53일 남았어요. 그냥 문자 안 오면 그냥 공부하세요. 그냥 문자 안 오면 공부하고. 그래서 아까 나 마음의 파도치기 않게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 공부에 방해될 것 같으면 덮어놓고 그냥 공부하세요. 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막 자기 붙었을까 막 이렇게 품에 부푸는 사람이 나중에 꺼질 때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붙어버리면 괜찮은데 꺼지면 이제 파도가 생기니까 다음 시험에 지장이 있죠. 이런 문제는 참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방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예. 이거 한번 잘 써보고 잘 쓰신 분들 점수 얼마 나오나 한번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4교시 한번 넘어볼게요. 공기포소 약체. 솔직히 얘가 그렇게 막 잘 나오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다가 요즘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저는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잘 못했지. 아, 내 의사 전달이 틀렸구나 해서 요즘 영상으로 깔고 있어요. 영상으로. 이게 방사 패턴이에요. 이게 방출구예요. 이게 공기포예요. 라고 한번 보면 이제 각인이 되니까 카페 가셔서 꼭 클릭해서 보세요. 저도 자료 찾기 힘드니까 여러분이 가서 그 자료 찾으면 힘들겠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도 못 찾아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유튜브니 여기저기 들어가서 자료 찾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옥내템, 얘는 뭐 내용이 없잖아. 솔직히 내용이 없어요. 포에다가 믹스를 시켜야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옥내 탱크 저장소 표시 게시판 새 압력 탱크 압력계 안전장치 별건 통계. 위험물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올 필요는 없어. 맞죠? 과반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전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올 필요는 있어요. 근데 위험물 문제가 많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무 좀 과한 것 같지 않나. 그 다음에 이걸 누가 풀어요? 이거 위험물 기능장 하고 막 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잡겠지만 문제는 또 옥내 탱크만 있어요? 옥내 탱크 저장소가 있고 탱크 저장소가 있고 옥외 탱크 있지 뭐 완반 탱크 있지 많잖아요. 이게 6가지인가 있나요? 이거 어떻게 다 해? 그쵸? 유해체계 없죠 이거? 모아체계는 있어요. 그 얘기 해주니라고. 김정일 선생님 다 나왔대 또. 예. 자, 이거 어렵다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막 따다닥 나왔을 때는요, 개요글은 쓰지 마세요. 이해가시죠? 그냥 1번 표시만 답 쓰고. 이게 채점하기가 제일 편해요. 채점하시는 분들은요. 땅땅땅땅 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요글은 필요 없어요. 바로 들어가 답 쓰세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지금 빨리 뭐 달래요? 답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답 주세요. 근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돼, 버리면. 개운하게 버리면 돼요. 근데 공기우편 감지기 참 오랜만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공사 감면의 배치 기준, 배치 기간. 이거 이제 감리 문제 좀 더 나올 거예요. 아마 감리 좀 하신 분들 실무 좀 도움받았을 것 같은데 결코 감리 안 하신 분들은 그 이해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아마 실무 계신 분들은 이게 편하겠지만은
안 해보신 분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이 정도만 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연소 속도인데 잘 보시면은 연소는 버닝 레이트예요. 예, 레이트가 고체 연소물이 액체, 고체를 잡을 수 있는데 벨로시티 하면 뭐예요? 예, 기체 연소속도예요. 그러면 예온합 폭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버닝 벨로시티 해가지고 혼돈에 아까 왜 우리 가연물 화재 영양인자인데 액체 가연물 1번 문제 액체 가연물 했잖아요. 그게 상당히 혼돈을 좀 주는, 그러니까 기본 패턴이지만 상당히 혼돈을 주고 나 이거 좀 써줘라는 그런 패턴. 그냥 원인과 대책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실물을 좀 많이 믹스시켰다라는 거. 왜냐면은 실무가 나오면요 출제원이 답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많이 힘을 쓴 거예요. 애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애쓴 것도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해진 스프링크에다 뭐 감지 특성 따라 분류하고 방사선 설명하죠. 이 정도는 뭐 써야 되죠. 뭐 사교시도 동그라미가 하나, 둘, 세 개 되고, 분명히 이 두 문제 중에 이제 이거 고를까 저거 고를까 해서 다 썼을 것 같아요. 거의 대동소이가 한 90% 이상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게 시험 패턴이고,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최근에 어떤 분이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기본 문제 나오니까 기본 문제만 하면 되죠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맞죠? 다음에도 기본 문제가 나올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몰라. 내가 알면 이거 하고 나겠어요? 돗자리만 깔고 있겠어요? 돗자리만 깔고 있겠지. 어떤 시험 문제 패턴이 나오더라 절대 공부 패턴을 바꾸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는 어떻게 하시라고? 절반은 정확히 뭐예요? 네, 기본 문제예요. 맞죠? 이걸 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반대로 딱 나와서 여기는 계산 문제니 유도 문제 가셔야 되고요. 딱 여기는 법규 문제 가셔야 되고요. 이쪽은 신교나 이슈, 화제 문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건 뭐죠? 공부를 오래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촉이 생긴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게 이제 교육사 합격 패턴이에요. 공부 패턴. 계산 문제가 막 나온다고 계산 문제를 할 필요도 없고요. 막 법규 문제가 쏟아진다고 법규 문제 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신규 문제 쓰면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지키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합격하는 그날까지. 자, 총평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